현재 반세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로 인해 중국 경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행한 방간첩법이 중국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내몰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세계 1위에 오른 자국 선수단에 대해서도 상식 밖의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최근 중국어로 작성된 특집 기사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세계 흐름과 뒤처지는 방간첩법을 시행하고 나섬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로펌 기업들 또한 서둘러 중국에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현재 중국 정부의 반세계적인 행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침체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 0.3% 하락했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8월 9일에 발표했다. 전날인 8일에 국가통계국도 올해 7월 중국의 수출입 수치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 13.6%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통계청이 7월에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 통계청은 8월부터 청년 실업률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지난 8월 15일에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는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외국 투자자들마저 중국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지난달에 이른바 외국인들을 상대로 방간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수의 로펌 기업들 또한 이러한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와 정치적 압력 증가에 직면해 일부 유명 외국 로펌이 중국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덴톤스 로펌은 2015년 중국의 대성 로펌과 합병의 대성 덴톤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식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성이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을 이용해 올해 8월부터 대성이 더 이상 덴톤스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국제 로펌 라탐 앤 와킨스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20년간 운영해왔던 상하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상하이에서의 사업 및 변호사 업무를 베이징으로 이전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 매체는 최근 중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등록된 외국 로펌 사무소가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2017년에 244개에 달했던 외국 로펌 회사가 올해 6월에는 205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년 만에 39개나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방간첩법이 보편적 상식을 따르지 않고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사법보복을 예고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로펌 기업들이 이처럼 탈중국화에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방첩법을 시행해 기존 44개 조항을 71개로 했으며 과거 중국 정부에 대해 민감한 발언을 했을 경우 간첩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간첩 조직과 그들의 대리인에 의존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서와 자료 및 물건을 불법 취득하는 것 또한 간첩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대변인인 장 티웨이는 올해 4월 21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첩법은 중국이 전반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법률을 시행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 로펌 기업들이 방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중국 회사와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지만 지금은 이들을 감시하려는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방첩법을 빌미로 외국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외국 로펌 기업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미국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중국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시행한 방첩법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과 외국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외국인 입국자 수가 9,767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고작 843만 8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방첩법으로 인한 외국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이윤을 얻은 외국 기업들이 이를 중국에 다시 투자할 경우 원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방첩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의심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더욱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던 중국 태권도 선수단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어이없는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스타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중국 태권도 선수단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중국 정부로부터 제명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7월에 경기도 성남시가 주최하고 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3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청나라 시대 강시분장을 한 중국 태권도 선수단이 태권체조 시니어 해외 부문 종목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매체는 60개국에서 4,000명이 참가한 이번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들 중국 선수단이 중국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정부에 의해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아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선전에 본부를 둔 엑스태권도 체육관이 이들 선수단을 강시로 분장시켜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를 모독했다며 중국 정부가 징계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체육관은 중국 태권도 협회에 의해 공식 협회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태권도 등급 시험 및 대회 개최 허가를 상실했다. 중국 태권도 협회는 위챗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댄스 안무를 맡은 류아오 코치의 자격을 박탈하고 협회의 훈련과 토너먼트 참가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태권도 협회는 류 코치가 협회에 알리지 않은 채 대회에 참가했다며 태권도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매체는 자국 선수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가한 중국 당국의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번 대회 이전에도 영화와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뮤직비디오에 중국의 강시분장이 종종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중국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행태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강시분장이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인정받아 이번 태권도 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 사회가 분명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데도 이를 국가모독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국 문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해도가 세계의 시선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강시분장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화려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자국 문화로 인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한국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만 하더라도 한국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던 만큼 중국 정부의 이러한 상반된 대처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문화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패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국의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고유 문화인 한복과 김치마저 자국 문화라고 강탈하려 했던 중국 정부가 강시를 비롯한 중국의 고유 문화에 대해서는 정작 애정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터부시하는 것을 넘어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세계 인류 문화 강국으로 올라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세계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아집과 불통을 일관할수록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도 중국의 이러한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